일단 배점이나 큰 틀은 변한 게 없고요. 여전히 18문항 객관식, 2문항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고사와 일단 가장 달라진 점은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다원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짧게 이번 양정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희 반소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명의 영상이나 학원에 문의 주시면 되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친구들이 잘 봤을 것 같고 다음 시험에도 이런 기조로 나온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일단 배점이나 큰 틀은 변한 게 없고요. 여전히 18문항 객관식, 2문항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간고사와 일단 가장 달라진 점은 그래도 부교재에서 연계 비율이 꽤 올랐다. 뿐만 아니라 부교재에서 꽤나 어려운 문제들, 소위 말하는 그 부교재 끝부분이 빨간 색깔 1등급 도전 문제인데 그 1등급 도전 문제에서도 꽤나 연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부교재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체감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험지를 처음에 쭉 훑어봤을 때 느낀 점은 이번 시험은 수학에 조금 자신이 없던 중상위권 친구들도 열심히 했으면 고득점이 충분히 나올 만한 시험이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험 당일날 아침에 애들이 시험을 보고 이제 잘 본 친구들은 저한테 보자마자 연락이 오는데, 일단 제가 저희 반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객관식 1개, 2개 틀렸다고 한 친구들이 계속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애들이 꽤나 풀만한 시험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20문항을 봤을 때 뒤에 2문항, 17, 18 2문항을 제끼고 나머지 문항들은 사실 충분히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면 엄청난 걸 알지 못하더라도 성실성, 그리고 부교재에 대한 한두 번 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한 잘하면 사실 17, 18번 빼고는 충분히 맞을 만한 문제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부분에 애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애들이 처음 봐서 막막하게 낯설어서 시작을 못했다, 이런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도 풀만했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한 시험지였다. 그래서 아마 1등급 컷도 객관식 2문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평이해진 난이도인데 사실 지금 현재 2학년이 작년에 1학년이었을 때 작년에 내신 기조가 딱 요 기말고사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고 실제로 엄청 처음 보는 신선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항상 1등급 컷도 요 라인에 적으면 2개, 많이 틀리면 3개 정도에 걸칠 수 있도록 1등급 컷이 작년 1년 내 쭉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요 기조로 계속 흘러간다면 일단 양정 시험은 누가 봐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자세하게 어떤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볼 텐데, 일단 보시면 제가 부교재 연계 문항은 올림포스로 색을 구별해서 칠해 두었는데 당연히 5번까지 연계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후반부를 보셔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계가 조금 되어서 애들 입장에서는 봤던 문제네 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었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수업 때 다뤘던 문제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15번의 직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 조건, 양수 조건과 대수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제 책에서는 볼 수 없고 요건 아마 선생님이 그냥 순수 창작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15번도 처음 보는 거긴 하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낯설지만 막상 풀면 시간만 쏟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 잘 본 친구들이 15번이 어렵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순수 창작이긴 하지만 번호대가 15번인 만큼 엄청 난도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애들이 느끼기에는 다 봤던 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심어줬던 시험지인 것 같고요.
네, 일단 10번까지는 사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사실 뭐 실수를 할 만한 문제도 거의 없고요. 그냥 봤던 문제들이 조금 숫자 바뀌어서 다시 나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번부터 10번까지를 틀렸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또는 본인이 어떤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1번부터 10번에서 틀린 친구들은 사실 실수할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알면 진짜 계산 실수,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고선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번부터가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11번은 일단 올림포스에 있는 거를 좀 어렵게 바꿔서 출제를 하신 건데, 사실 어렵게 바꿔봤자 이 절대값 없던 거 하나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1차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 자리에 K라는 변수를 준 건데, 사실 요거는 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엄청 연습을 한 구조라 11번을 틀렸다는 건 사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2번도 일단 문제 자체는 처음 읽었을 때는 뭐지 싶겠지만, 사실 원이 3개나 나와 있지만 사실 요거는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묻는 문제고,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직선을 상상하는 문제인데, 일단 그 상황을 캐치한 순간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도 사실 문제만 그냥 한번 쭉 읽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큰 고민 없이 갈 수 있었던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13번인데 13번은 일단 이번에는 그 부교재 고난도 문제를 연계한 방식이 함수랑 문제 조건 자체는 똑같이 오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를 바꿔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번도 사실 함수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마지막에 격자점의 개수, 2차 함수의 루트 5배를 곱해서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정수점의 개수를 세는 거고, 사실 이 개수 세는 건 뭐 누구도 특별한 스킬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fx 하던 대로 잘 구하고 fx 그려놓고 정수점 세본 경험만 있으면 그냥 세면 되겠네 하고 천천히 그냥 세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원본 문제보다 그냥 걸리는 시간만 조금 더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이 애들 입장에서 엄청 어렵진 않았겠지만 답을 끝까지 내기에는 그래도 시간 소비는 꽤나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14번인데 일단 14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14번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14번 정도면 그래도 조금 어렵게 조금 뭐라도 바꿔서 냈어야 됐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책에 있는 문제랑 숫자를 바꾼 정도고, 사실 제 책에 있다는 건 뭐 시중 문제집, 어려운 문제집에 들어있거나 이미 다른 학교에서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주제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애들 입장에서도 그냥 봤던 건데 그냥 가볍게 A, H 보조선 그려서 닮음 활용해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사실 제 교재에는 요거를 더 업그레이드한 어려운 문제도 많이 넣어놨는데 이제 요 주제로 만든 문제 중에서는 제일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히 뭐 손댄 거 없이 그냥 숫자 정도만 바꾼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14번이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15번이고, 15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직사각형의 이제 길이로 푸는 문제인데, 일단 이거는 100% 순수 창작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문제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마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얻어낸 건 이번 고3 6월 평가원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번 6평에 수원 문제로 이 로그 부등식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로그 부등식의 구조가 이 직사각형 구조와 똑같습니다. 진수 조건이 각각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길이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로그 부등식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가로 세로 길이의 대소 비교를 한다는 것.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영감을 받으셔서 만드신 문제 같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요거랑 똑같은 문제를 연습시켜주긴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C는 아니다 보니 요거까지 내실 줄은 제가 부족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도 다행인 건 문제의 구조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고 그냥 단순히 길이 양수다, 그리고 가로 세로 길이의 대수 비교해야 된다를 통해서 정수 조건이니까 하나씩 집어넣어서 세도 충분히 시간만 투자하면 풀 수 있었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마 13번, 15번에서 좀 세는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엄청 어렵다는 부담은 없었겠지만 아마 시간에 대한 압박은 13, 15에서 좀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16번이고 16번 역시나 부교재에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함수를 본따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것만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방정식을 풀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좀 바꿔서 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원본 문제도 계산량이 조금 많은 문제고, 그
근데 거기다가 방정식까지 추가로 풀라고 냈기 때문에 계산량이 조금 더 많아진,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봤던 거니까 잘 달려들었을 텐데 일단 끝까지 답을 내보면 아마 17, 18 풀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수학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계산 속도도 빠르고 생각 속도도 빠른 친구라면 17, 18 중에 17번까지는 아마 풀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17번을 보면 17, 18은 둘 다 일단 창작 문제고요. 17번인 문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정시험은 17, 18 같은 게 4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17, 18 2문제 정도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일단 17번은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고 문제를 쭉 읽었을 때 이거 원의 중심이 직선이라는 자취를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직선에 항상 접하는 두 직선이니까 평평평. 수업 시간에 했던 이 평평 사이에 원이 껴있으면 원의 중심도 평행한 직선 위에 놓인다라는 주제 평평 수업 때 강조를 했었는데, 일단 요거를 떠올릴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거를 떠올렸다면 사실 답을 내는 거는 금방입니다. 이걸 떠올릴 정도의 사고력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이 X축, Y축과의 둘러싸인 넓이는 닮음으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평평평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었냐 없었냐의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다. 근데 충분히 풀만한 수준의 문제긴 했다. 그래서 시간만 있었다면 17번 맞출만 했고요.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18번은 이것도 수업 때 연습을 했던 주제긴 한데 사실 이 주제는 함수가 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함수가 바뀌면 사실 문제가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이 아예 다 바뀌는 거라서 사실 많이 연습을 했던 주제긴 하나 뭐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서 갑자기 푸는 숏컷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18번은 대부분 친구들이 도전을 안 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려면 일단 fx를 정확히 그리고 fx의 움직이는 원을 상상하고 그에 따라서 fx에 접하는 교점 개수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를 푸는데 공들여 드는 시간이 아마 많을 거라. 안 그래도 앞에 시간이 부족했는데 17번은 그래도 문제를 읽어보려고 했겠으나 18번을 보자마자 이거 봤던 건데 원래 푸는데 오래 걸리니까 넘겨야겠다 아마 이 생각으로 18번은 많이 도전한 친구들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봤을 때는 17, 18 중에 17번을 맞힌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7번을 맞힌 친구들은 꽤 있을 것으로 보이고 17번을 맞췄다면 박수 칠만 하다. 수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혼자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힘도 있다. 그래서 칭찬할 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18번 아마 시간이 없어서 다들 못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술형 1, 2번입니다. 그래서 저번 중간고사 때 서술형이 이제 굉장히 빡빡하게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애들이 전반적으로 서술형에 굉장히 공을 많이 썼습니다. 다행인 건 서술형이 엄청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서술형을 접근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썼으면 크게 감점할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실수할 만한 건 1번에서 이제 각각의 글이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를 합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살짝 이 경우에서 나오는 합의 법칙 느낌으로 겹치는 케이스를 제외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푸는 걸 선호하는 친구들은 그냥 각각 더해서 합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천천히 나 서술형 천천히 감점 없이 쓸 거야. 그럼 하나하나 그냥 다 구해서 비교한 친구들은 감점을 안 당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빠르게 자연수가 되는 형태 쭉쭉 찾아서 각각 더한 친구들은 감점을 당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점 정도 깎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각각 케이스에서 겹치는 케이스를 빼는 건 사실 경우의 수 단원에서 주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푸는 자신의 생각으로 빨리빨리 푸는 친구들은 사실 빨리 자연수 조건 찾네? 그래서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각각 세서 겹치는 걸 빼는 문제는 이미 워크북에도 있었던 주제긴 해서 천천히만 풀었으면 실수는 안 했을 것 같긴 하고요.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역시나 사실 처음 볼 때는 뭐지 싶지만 사실 끝까지 읽어보면 많이 풀어봤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X축의 수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냥 X좌표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았고 사실 조금 멋있게 풀면 무게중심의 성질형에서 멋있게 풀면 빨리 풀 수도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빨리 푸나 그냥 하나하나 찾으면서 푸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무난한 스타일의 문제였다. 서술형이 굉장히 무난하다 보니 이번에는 아마 등급은 서술형 1번에서 감점 조금 당했는지 그리고 객관식에서 몇 개 틀렸는지가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객관식 2개 틀린, 2개 이내로 틀린 친구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 친구들이 서술형 감점이 없다면 아마 1등급 컷 선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제일 특이한 점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친구가 저에게 보여줬던 수학적인 능력에 비해서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잘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소위 수학을 좀 한다는 친구들도 객관식 18번까지는 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저희 반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객관식 1개, 그래서 그냥 조금 성실한 친구들도 객관식 2개 쓸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1등급 컷이 아마 객관식 2개, 조금 더 타이트하다면 조금 더 빡세게 채점이 된다면 서술형 감점까지 하면 아마 88, 89 요 정도 선에서 1등급 컷이 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충분히 80점,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면 8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수학을 좀 열심히 했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80점 정도를 넘기지 못했다면 사실 뭔가 조금 추가적인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본인이 하고 있는 태스크, 본인이 하고 있는 문제 수준이 본인과 조금 맞지 않다거나 또는 사실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거나 이런 점을 한번 피드백해 볼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시킨 것만 잘 따라와 줬다면 80점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을 만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 70점 초반 점수를 맞았다면 피드백을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제 피드백 방향성은 이제 이렇게 써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번호마다 틀린 번호에 따라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험을 직접 본 친구들에게 이 페이지 하나 보여주면서 너 뭐 틀렸는지 보면서 양도인 이렇게 얘기하던데 너 틀린 거 한번 보면서 너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 이렇게 말해주시면 아마 애들이 가볍게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좀 고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저희 정규반 친구들은 정규 시간에 제가 시험지 직접 보면서 상담을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런 스타일로 시험이 2학기 때도 나온다면 열심히 한 자 고득점을 충분히 쟁취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수학에 투자를 적당히 어느 선까지만 해두면 충분히 1,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학 때는 당연히 저희 양정 정규반은 수학과 심화를 진행을 할 거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나 데스크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가볍게 이번에는 수업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